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5부 백대현 부장판사님, 뿔테 안경 끼고 엄격한 백대현 부장판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등에 대한 이 체포방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그 사건에 변론이 제기되었다라는 속보가 쫙 뜨고 있습니다. 진행하셔도 됩니다. 변론 재개가 뭐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문자로 뭐 변호사님 이거 뭐 어떻게 됐습니까? 걱정입니다. 근데 뭐 결론은 걱정하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백대현 부장님의 이제 재판은 1월 16일 다음 주입니다. 1월 16일 날 이제 선고가 예정돼 있고 검찰에서는 징역 10년을 이미 구형을 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그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다음에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등에 대해서 5년, 3년, 2년 합해서 10년에 처해달라 이렇게 10년 구형을 했고, 제가 예상컨대는 뭐 한 실형으로 5년에서 7년 정도. 5년에서 7년 정도가 실형 선고가 될 것이다. 이미 뭐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구속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 뭐 이런 것은 뭐 없고 구속이 돼 있는 거니까. 네, 5년 내지 7년이 선고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변론 제기는 왜 된 것이냐? 일단 양측의 변론 제기 통지를 어제 했고 오늘 지금 다시 변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있다. 사유가 뭐냐? 사유를 통지서에는 적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검 쪽에 요구한 성명 요구사항, 성명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하게 밝혀라, 좀 애매한 거를 이제 그걸 보니까 이거구나. 제가 대충 짐작이 가네요. 뭐냐? 성명 요구사항은 특검 측에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자기들이 죄가 없다, 뭐 이런 증거들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검 쪽에서는 그 증거가 안 된다라는 탄핵 증거를 내거든요. 그걸 탄핵 증거라고 해요. 그 이제 이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순번을 쫙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예. 이제 순번을 붙여야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증거, 제뭐 1-1, 보통 민사는 1-1, 1-2 이렇게 가지 번호를 붙이고 또 2, 3, 4, 뭐 5-1, 5-2 이렇게 하는데 종류를 묶어가지고 형사재판은 뭐 재판장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가지 번호를 안 붙이고 그냥 정 1, 2, 3, 4, 5, 6 이렇게 쫙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재판장이 특검 쪽 조은선 내란 특검 쪽에 요구한 성명 요구사항은 그 탄핵 증거들의 증거번호를 정리해서 제출하라라는 겁니다. 그건 뭐지? 아마도 특검 쪽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증거의 번호가 안 맞다, 중복되거나 앞에 거 낸 거 또 냈다든가. 그런데 앞에 거 낸 게 증거가 10번인데 똑같은 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이제 뭐 15번으로 돼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 증거 번호를 정리하고 중복된 거는 빼고 이제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굳이 그게 왜 그렇게 변론을 제기할 만큼 중요하냐? 변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쓰는데 판결문을 쓰고 이 재판에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경우에 변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변론 제기까지 안 하고 그냥 판결문 써도 되지. 그런데 판결문에 써야 될 것이 괜찮습니다. 판결문에 써야 될 것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말은 특검한테만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 말은 특검이 내는 증거는 윤석열 피고인이 유죄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한테 증거의 번호를 좀 정리해달라. 그 말은 내가 특검의 그 제출 증거를 판결문에다가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중복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해서 내주면 내가 정리된 번호를 판결문에 딱 써서 윤석열이의 유죄 판단에 쓰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특검 쪽에다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피고인 쪽에 요구를 했다면 또 거꾸로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중요한 유무죄 판단에 여기서는 이제 유죄 판단에 중요한 경우에만 변론을 제기하는데 그렇다면 특검 쪽에 요구한 그 증거 번호의 정리, 그 정리 대상이 되는 그 증거가 유죄 인정에 그리고 윤석열 측의 증거를 탄핵하는데
그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판결문을 쓰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변론이 제기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좀 형식적인 거죠. 막 구체적으로 다시 증인을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증인 신문을 다시 열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게 된다면 증인을 또 우편으로 연락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한 일주일 후 이렇게 기일이 잡히는데 오늘 바로 잡은 것을 보면 좀 형식적인 것을 정리하면은 빨리 끝나는 문제일 것이다. 뭐 제 경험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결론 전 언론이 지금 궁금해하는 건 다음 주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판결 선고 기일이 연기가 되느냐. 윤석열 피고인 쪽에서 그렇게 연기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죠. 본류 사건인 2월달 아마도 2월 둘째 주 금요일로 예상됩니다. 2월 둘째 주 금요일로 예상되는 지기현 재판부의 그 내란 우두머리 사건, 그 사건 선고 이후로 좀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주장을 백대현 부장판사가 일거에 그냥 잘랐죠. 근데 과연 다시 이제 그게 연기가 될 수 있느냐? 전혀 없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16일 판결 선고기 이런 변동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 오늘 열린 것이 보면 좀 어느 정도 일주일이라도 남은 3, 4일이라도 이 준비 기일을 주고 이렇게 와라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부르고 한 것은 굉장히 간단한 그런 형식적 증거 번호의 재정리 이 정도로 마칠 것이고 그렇다면은 16일 다음 주 판결 선고는 변동 사항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백대현 부장판사님이 보니까 스타일이 지금 판결문을 씀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꼼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증거번호 이런 거 약간 좀 헷갈려도 판결문 쓰는데 별 문제가 없거든요. 별로. 네. 그리고 중복됐으면 이것은 각주에다가 중복된 증거다. 이렇게 각주에다가 또 표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변론 제기까지 하지 않아도 사실은 큰 무리가 없는데 굳이 변론 제기까지 한 것은 이 본인의 판결문에 어떠한 어떤 하자나 어떤 책잡을 그것도 없이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고 누가 책을 잡을 사람은 누구겠어요? 특검이 아니라 피고인 윤석열 쪽이겠죠. 그래서 특검이 제출한 그런 증거들을 정확하게 이 판결문에다가 적시를 해서 피고인 쪽에 윤석열 쪽에 뭐 쓸데없는 책을 잡으니까 그런 여지를 최대한 봉쇄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오늘도 변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정리하면 자 백대현 부장판사가 오늘 그 윤석열 피고인의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해서 다음 주 16일 날 판결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갑자기 변론을 제기했다. 첫째, 그 변론 제기의 사유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그런 번호 정리 등 그런 형식적 사유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둘째, 다음 주 16일 선고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뭐 예상한 대로 특검은 구형이 10년, 이병철 TV 사이다의 예상은 7년 이내, 7년 정도, 5년에서 7년 정도의 실형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판결의 사실상 그 중요성은 뭐냐 하면 2월 중순으로 2월 둘째 주 금요일로 예상되는 지기현 재판부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결성전 전에 중결성전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내란죄가 내란이 승립을 해야 우두머리 제도 승립되고 주요 임무 종사자도 승립되고 하다. 제가 아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백대현 부장판사가 다음 주에 선고해야 되는 이 사건도 내란죄가 일단 승립을 해야 전제 사실로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 그래야 그 내란죄의 우두머리를 체포하기 위해서 검경이 공수처와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체포 과정을 방해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게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죄의 인정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내란죄가 전제가 되어야만 국무회의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그럼으로써 내란이 그 헌법상 중대한 헌법 위반.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또 탄핵 파면을 결정했다. 그래서 내란 혐의가 인정이 된다. 이제 이게 내란죄의 인정이 이 다른 사건의 전제 사실로 논리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체포 방해는 특히나 그렇죠. 내란 혐의가 인정이 된다. 그런데 체포를 방해하고 경호원들한테 총을 보여줘라. 너희들이 총을 더 잘 쏜다는 등. 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선결 문제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피고인 윤석열의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인정 전에 그 선결 문제로 내란 혐의가 인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은 그 전제 사실 또는 선결 문제에 관한 사실 해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그 비상계엄에 있어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중요한 헌법상의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했다 등등을 이유로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하는 전제 사실, 나아가서 여러 이제 내란과 관련한, 그러니까 국헌 문란의 목적,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 그 다음에 폭동, 707 및 경찰을 동원해서 그런 일정한 지역에 그런 질서와 평온을 깨뜨리는 그런 폭동 행위가 있었다. 어떤 이런 것을 전제하고 그런 것이 인정이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죄, 내란 수괴죄 사건은 뭐 지기현 재판부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전제 사실을 적고 그 다음에 본 그 공소 사실, 특수고무집행 방해 등등이 인정된다. 이제 이렇게 판결문을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올 16일 날 선고할 그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한 백대현 부장판사의 판결이 굉장히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갑자기 지금 변론이 또 재개가 됐느냐. 왜냐하면 백대현 부장판사님은 굉장히 엄격하게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꾸짖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재판을 해왔는데, 윤석열이는 변론을 다시 또 열어주세요, 심리를 해주세요, 증인을 불러주세요, 그거를 탁 이런 지하에 기각을 했는데 변론이 재개됐다? 그러면 윤석열의 주장을 받아준 것 아닌가?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든다라는 게 이제 여러 민주 시민들의 걱정거리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많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 문자나 댓글, 카톡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윤석열 피고인에게 불리한, 그리고 판결문을 확실하게 어떠한 뒷글 책도 잡히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어떤 판결문을 쓰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